또 어디 갔다 왔냐? 제가 그 사진에 나온 아파트는 광해 아파트예요. 광해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고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광해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7월 12일자로 사업 시행 인가를 획득했어요. 6,680제곱미터로 굉장히 작아요. 189세대를 짓게 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해요. 돈은 될 거예요. 저는 돈이 된다고는 봐요. 왜냐면 지금 부천 쪽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광해 아파트가 지금 1억 7천에 나왔는데 매가가 이게 봐봐. 그동안 너무 그대로였어. 1억 7천이었는데 제일 쌌던 게 1억 2천이었어. 10년 동안 거의 한 7년 동안 1억 2천이었는데 이제 5천 올랐어요. 이제 5천 올랐어. 그러면 얼마 안 오른 거예요. 주변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평을 신청을 했대요. 24평을 신청을 했고 추가 분담금이 1억 6천만 원이 나온대요. 이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분담금이 1억 6천이 나온다는 거는 현재 매가가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 1억 6천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24평이란 얘기죠. 24평이니까 이걸 합치면 얼마야? 3억 3천만 원이에요. 3억 3천만 원이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 3억 3천 나누기 24평을 나누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평당 가격이 1,300만 원. 어때요? 평당 1,300만 원이란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나요? 싸게 느껴지나요? 신축인데. 저는 좀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핸디캡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1375만 원이죠. 평당 가격이 1375만 원이면 옆에 있는 부천 롯데 아파트보다 구축 언제 지어진 거야? 이게 84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거보다 싼 거고요. 옆에 있는 부천 극동 아파트 1600만 원인데 평당 이거보다 싼 거예요. 그만큼 싼 이유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좀 많이 낙후된 느낌? 아파트 부지가 요 정도거든요. 작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좀 그랬어. 그치? 위치가 조금 애매했어요. 맞아. 너무 그 초입에서 그 아파트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이 너무 안쪽이어가지고 숨어 있어.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나 처음에 차 끌고 가다가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로 들어가니까 롯데 아파트더라고. 맞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였어.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아쉬워. 여기 유치원도 있는데 이게 언덕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여기도 뭔가 이렇게 시멘트 발라놓은 도로라서 아무튼 뭔가는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치? 되게 맞네 오늘 갔던데. 여기 가잖아. 여긴데 여기서 찍었어요 사진을. 와이프랑 사진을 여기서 찍었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가.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정말 해줘야겠다라는 그걸 좀 받았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치. 여기 조합에 한번 전화해볼 관심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추가 분담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평형수는 평면도는 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가다가 놀랬어. 그래서 이거 뭐야 몸을 뒤로 빼고 있잖아 자기가. 몸을 뒤로 빼면서 앞으로 뭐지? 이렇게 선뜻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무서웠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다. 바깥에서 본 것보다 실내 안쪽이 더 심각하다 해가지고 노세한테 들어와 보라고. 너도 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불렀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제가 보기엔 어떠냐, 돈 될 것 같긴 해요.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2주택자 3주택자 끌고 가면서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 이제 조합 측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돈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냥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해 아파트는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크게 보자면 이렇게 됐는데 부천역이 이쪽에 있고 광해 아파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분명 마을버스나 이런 거를 타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 보자면 1억 7천만 원은 아마 거래가 된 것 같아요. 1억 9천만 원이 나오네요. 2억에 나온 매물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 가격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24평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매수 가격은 3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4평형 신축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당 가격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평당 가격이 1,500만 원. 그러면 이 주변에서 1,500만 원이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한번 알아봐야죠. 현재 옆에 나와 있는 부천 롯데 아파트가 평당 1,400만 원입니다. 84년도에 지어졌고 460세대인데 1,400만 원이에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1,500만 원이다. 어때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저는 좀 저렴하게 느껴져요. 이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절차가 워낙 길고. 그렇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가 동시에 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주가 되고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몇 개월 뒤에는 이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이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하는 사이에 아파트 건축하고 있어요. 하는 사이에 입주합니다. 그럼 실제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원래 KB 시세 대비해서 70%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워낙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KB 시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나올까?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매수 가격이 2억 원이고 KB 시세를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 금액이 70%인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자금이 약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1억이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실제 입주를 하셔요. 하신 다음에 철거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주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사시다가 나오면 돼요. 조금 사시다가 다시 이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금액인 1억 500만 원을 좀 갚아야 되는 현상이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이주비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60%, 50% 정도 이주비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5천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철거되기 전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될 건데 이주비 대출이 약 한 5천 정도 나오니까 5,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5천만 원 정도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필요자금은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갱노노를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부천 광희 재건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쪽에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은 절대 이 가격이 안 되죠. 3억 6천만 원이 될 수가 없죠. 분명 사람들의 이목이 더 끌리면서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건설에서 붙었기 때문에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3군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 이쁘게 지을 것 같고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한올 H 벨리움 디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66세대인데 경쟁률이 10대 1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59제곱미터가 4.6대 1 이렇게 좀 기록을 했네요. 39대 1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거 청약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 그냥 하나 해두고 기다리면 청약 당첨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위치가 입지가 부천역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1억 미만으로 서울 근교에 그것도 신축 아파트를 잡아둘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축 아파트도 1억으로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제가 만약에 현금 여력이 여의치가 않아 1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집을 어떻게든 구해야겠어. 그러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게 관리처분 인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미 났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뭐 8%, 12%. 그렇지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게 뭐 2억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사시면은 안 되고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뭐 조합을 가시든 부동산을 가시든 가장 좋은 거는 조합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세대수가 분양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평형 신청하고 확정은 언제쯤 나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47제곱미터밖에 없어요. 이 말은 현재 광해 아파트는 130세대네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이 130세대인데 24평의 세대수가 130세대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24평을. 이 차선책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24평만 있는지
18평도 있는지 이 밑에 평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4평이 당첨이 안 됐다 그러면 18평으로 갔을 때 총 내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 24평이 당첨이 된 아파트다 그러면은 현재 나온 2억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24평 아파트 매수 가격이 3억 6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안전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천 쪽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랬을 때 제 아파트 값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만큼도 더 먹을 수 있고 지금 잡아둘 수 있고 더군다나 1억 미만으로 잡아둘 수 있는 신축 아파트다 이러면 못 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 같으면 한다는 거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저 말만 믿고 무조건 해서 뭐 망했다 노세 죽일 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